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2023년 겨울을 맞이해서 패션업계는 올겨울 볼륨감 있는 쇼패딩이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보다 길이감이나 실루엣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패딩의 단점인 투박하다는 인식을 없앤 디테일한 디자인과 컬러가 가미된 패딩이 인기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대에 따른 주택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라고 하면 자녀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는 노후의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 종류로 대체되고 있지요. 의식주는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식주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만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는 투자 요소가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특색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보자면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찾기보다는 식물원을 간 건지 카페를 간 건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대형 카페. 골조가 다 보이는 문 닫을 공장을 조명과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이는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누군가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특색 있는 대형 카페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서 돈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요즘 하나 더 이동 여행이 추가되었습니다. 먹고, 입고, 쉬고, 이동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우리가 꼭 소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업이 파는 서비스와 상품도, 기술 개발이 지향하는 결과도, 사람들이 투자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주식, 부동산 등도 결국은 이 네 가지와 연결되어 있죠. 머니트렌드 2024는 의식주, 이동은 우리가 투자하고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의 트렌드의 유행을 잘 받아들이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2024년에 어떠한 것들이 트렌드가 되는지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멘탈 케어, 즉 정신건강을 챙겨주는 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결혼지옥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숨겨야 했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을 받는 것에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열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 베스트셀러를 보더라도 정신건강에 관련한 에세이집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면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검색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은퇴 예정인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에 풍족한 자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집이 가장 큰 자산인 5060 세대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비싼 아파트를 팔고 조금 싼 집으로 옮기는 건데 이 과정에서 세컨드 하우스로 단독주택인 모듈러 하우스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2023년 3월 LG전자는 가전 일체형 조립식 소형주택 LG 스마트 코티지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4월에는 GS건설이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통한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할 것을 발표했지요. 2023년 4월에는 포스코 ENC, 5월에는
현대리바트가 모듈러 주택 사업으로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고 이는 돈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모듈러 주택은 디자인, 기능성, 가격적인 면에서 다 좋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라고 하지요. 기존 건설 방식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습니다. 옷으로 치면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모듈러 주택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변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듈러 주택은 기존 건축 방식 대비 최대 50% 정도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음, 분진, 폐기물 발생량도 적고 철거도 용이해서 기존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성에도 부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듈러 주택은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철골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건설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44%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탄소 감축과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모듈러 주택의 성장을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예전에는 유행의 아이콘이 패션이었다면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게 아이콘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뜨는 핫플레이스의 중심에는 오픈런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픈런 맛집은 계획된 마케팅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유니크한 감성과 인테리어, 음식, 음료까지 모두 스타일링된 곳입니다. SNS를 보면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이 특이한 카페나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두세 군데의 카페를 다니면서 그 카페의 특별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카페나 음식점을 갔다는 것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고 20대만이 이런 맛집, 멋집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4050 세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많이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카페와 맛집의 전성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식품 사업에 올인하는 백화점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예전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면 지하 식당가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가 되었죠. 일부러 밥을 먹으러 백화점에 갔다가 간 김에 쇼핑을 한다는 거죠.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2023년 기존 점포 리뉴얼과 신규 점포 투자에 1조 2,357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명품관을 강화하고 2030 소비자들을 공략하자고 했지만 비용을 가장 크게 쓴 곳은 식품관 리뉴얼이라고 하네요. 성수동, 연남동 등 2030 세대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에 있는 유명 음식과 음료 매장을 유치하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인스타나 틱톡에 올릴 수 있도록 멋스럽게 꾸민다고 합니다. 한국의 백화점은 음식과 음료 매장을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 매장을 이점시킴으로써 음식과 음료의 트렌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한국만 유독 매출이 오르는 이유는 이처럼 트렌디한 음식과 음료 전략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만 파는 게 유통이 아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경험이 중요하다. 그중 F&B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험이다. 이건 유통뿐만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채널이 주목할 방향이다. 무엇을 팔든 이게 물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험을 주고 어떤 취향을 만들어줄 것인지가 마케팅의 필수가 되었다. 2030 세대뿐 아니라 4050 세대도 맛집 오픈런, 카페에서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찍는다. 스타일을 먹는 시대, 트렌디한 F&B 사업의 시도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